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하얀쌤이시군요. 그치? 안녕하세요. 레오 어머니. 네. 지금 캠핑장에 계시죠?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카메라 보고 혼자 떠드는 게 진짜 낯서네요.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제가 아는 아이면 확실히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데, 혹시 공개적으로 아이 이름이 오픈되는 게 그러시면은 성에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안이는 이지안이잖아요. 그러면 지안은 이니셜로 해서 J, A,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대충 눈치채고 그 아이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이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약 한 1초에서 2초 정도 버퍼링이 좀 늦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먼저 들어오신 어머님, 네, 질문 궁금하신 거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해주셔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 주는 아이의 언어 발달이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아이의 언어적인 특성들에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질문을 받을 거고, 뭐 그 다음 주는 사회성에 대한 거, 우리 아이가 친구랑 좀 더 잘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아이는 왜 친구들한테 좀 관심이 적은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ESG,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9시로 착곡하고 계셨군요. 네, 10시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안이 아직도 안 자고 있는데, 재우려고 해도 안 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질문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제 100일 도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0일 도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껴안기나 몸놀이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몸놀이 껴안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저도 얼굴 보니까 너무나 저는 얼굴을 뵐 수가 없네요. 조금 저는 불편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얼굴을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네, 혹시 틈 타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조금 팁을 드리면, 이제 손 잘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손끝 마사지,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몸놀이 하기 너무 피곤해. 오늘은 이제 몸놀이를 하긴 했는데 너무 일찍 끝났어. 그런 날은 손을 붙잡고, 제가 오늘 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손끝을 요렇게, 네. 사실 우리는 이 손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물건을 잡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열쇠,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해서 요 손끝 마디마디가 웬만한 자극에서는 크게 아픔을 못 느끼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 손끝을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누르면 이거를 되게 낯설어 하면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손끝 요렇게도 꾹꾹 눌러주시고 약간 손톱 자국 정도 나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 손끝은 그러니까 이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라고 할 정도로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엄지와 검지 사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충분히 벌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손을 많이 사용하면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질문 먼저 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팁을 시간 되는 대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대한 거, 왜냐하면 제가 손을 보여드리기가 쉬우니까,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면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몸을 점점 사용하면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게 엄지와 검지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엄지를 지지대로 사용해서 요렇게. 그래서 철봉 매달리기 할 때도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엄지를 벌려서 이렇게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소근육 발달뿐만 아니라 이 손의 협응 훈련하는 데도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엄지와 검지는요. 네, 엄지는 검지는 충분히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네, 이렇게 검지 사이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좋고 이렇게 좀 많이 스트레칭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여기에 각도가 잘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좀 벌려서 이런 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좋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디를 네, 이렇게 마사지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난 평소에 손을 잡으실 때도 이렇게 최대한 접촉면을 많게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자꾸 우리 아이는 손잡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잡아요.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새끼손가락만 잡고 싶어 하더라도 손가락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접촉을. 그래서 손 사용이 이제 손 사용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 손으로 많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잡으라 그래도 이렇게 잡거나 그래서 이제 수저질 할 때도 이거를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접촉을 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던가 네. 접촉면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도구를 사용하는 내 몸이 집중을 더 많이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가 이 피부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분위기 보시느라고 아직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껴안기 할 때 또는 몸놀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를 조금 고민되시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저는 네,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 요즘 어린이집 네, 기억납니다. 나율이 우리 예쁜 나율이 기억하고요. 아, 낯가림도 많이 없어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소리도 엄청 지른다고요. 아, 근데 아직 말을 하는 게 어려운지 한마디씩은 이래저래 따라하는데 아직 단어로 하기가 힘든가 봐요. 계속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면 천천히 좋아지겠죠. 네, 라고 하셨는데 그 언어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 안면 근육을 얼마나 잘 그동안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말을 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흥미도 있는데 뭔가 그동안 사용을 안 해서 여기가 약간 불편하게 움직이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면은 말을 하려다가 그 불편감에 그냥 에이 말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얼굴 마사지 이렇게 그리고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고 눈 주변도 이렇게 이제 화장 다 지워지겠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입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뭐 제가 늘 얘기하던 얼굴 표정으로 동물 흉내내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사자가 어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이렇게 이게 표정을 최대한 많이 쓰셔서 아이한테 아 이렇게 표정은 다양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표정도 그렇게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일단 언어 발달이 좀 늦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런 감각적인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 감정 발달적인 것도 봐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언어는 이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아이가 타인과 얼마나 의사소통하려는 의욕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늘 편하고 익숙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럼 표현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꼭 보셔야 되시고 특히나 미디어 소리, 기계 소리 노출이 많이 되었던 친구들은 이 청지각 발달상에 문제가 생겨요. 선택적으로 무슨 소리를 먼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TV나 뭐 오디오, 기계 누르면 소리 나는 장난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사람 목소리에 잘 집중을 안 해요. 집중을 안 하면 그 의미를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언어 발달이 지연이 되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소리 내려는 욕구들이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디어는 싹 다 끊으셔야 되세요. 네. 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잠을 거의 안 재울 때가 많은데 낮잠을 꼭 재워야 하나요? 그 아이들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낮잠을 그래도 자는 게 보편적으로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세면은. 근데 굳이 억지로 잴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아이가 충분히 활동량도 많이 그러니까 잠을 잘 만큼 피곤을 느낄 정도의 어떤 활동량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햇빛이 되게 중요해요. 수면을 취하는데 그래서 혹시 오전 중이나 조금 바깥 활동을 해서 충분히 햇볕도 받고 그러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있어요.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자면 좀 더 잘 자고 그렇지 않으면 안 자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면 좀 참고하시고 근데 일단 레오는 밤에는 참 잘 자나요? 네.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잔다. 그러면은 뭐 낮잠을 뭐 안 재워도 되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활동량도 늘고 햇빛도 잘 보고 또 울음을 통해서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하면서 울면 아이들이 잠을 잘 자거든요. 오늘도 수업하면서 한 아이가 낮잠을 안 잤는데 선생님이랑 좀 놀다가 약간 화가 났는지 서럽게 울고 나서는 잠을 잘 자더라고요. 네. 해주시고 네, 얼굴을 막 쓰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주 잘 이해하셨고요. 서율이가 엄마랑 껴안기는 좋아하는데 아빠랑 할 때는 아빠를 주먹으로 세게 때린다고요. 뻑 이렇게 장난으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그리고 다 끝나면 엄마 아빠한테 인형을 주고 본인도 인형을 안고 껴안아 주라고 하는데 네, 그런 모방은 좋아요. 아이들이 제가 꾹꾹이를 할 때도 껴안기를 할 때도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사회성 면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모방 능력 향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아빠랑 할 때 아빠를 주먹으로 세게 때린다. 그때는 맞아주시면 안 돼요. 네, 맞아주시면 안 되고 뭔가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손을 좀 이렇게 잡고 다른 걸로 주의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세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껴안기 하고 나서 약간 그쵸.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거를 주먹으로 때리는 걸로 표현하는 게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은 뭔가 자기의 불편한 감정은 때리는 걸로 표현한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네, 조금 무덤덤하지만 손은 약간 통제를 해주시고 다른 걸로 주의 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울음소리가 SJ님이 울음소리가 작아요. 목으로만 울어요. 무발화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울음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커질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울음소리가 커져요. 네. 근데 울음소리가 커지려면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린 목은 여기 있고 그 소리를 내는 울림통이 이렇게 다 몸이에요. 몸통. 네. 그리고 여기 또 같이 울리죠. 그래서 그 몸을 많이 움직이고 특히 몸을 움직이면서 진동감,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이게 진동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진동을 경험하면서 이 목소리가 그 진동을 경험한 이 몸통과 이어져서 울림통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돌고래 초음파 소리 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 그 소리를 낼 때 등을 막 두고두고두고두고 막 이렇게 두드려줬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그거를 꾸준히 해줬고 등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이게 다른 사람이 듣기에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초음파 소리는 줄어들면서 충분히 건강한 톤의 소리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울음소리가 작을 때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양쪽 이렇게 턱관절 사이에 약간 넣어서 이 공간이 크게 벌어져야 울음소리도 이 안에서 울리게 되거든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호흡도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배를 꾹꾹 네, 좀 눌러주시고 네, 이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확 커지지는 않지만 이러한 몸놀이나 스트레칭, 꾹꾹이 이제 마사지들을 하면 계속 커질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서 껴안기와 햄버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싫어하는 모습을 점점 잘하고 있는 건지 방법이 아닌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일단은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낫고 하다 보면은 아이의 반응이 달라져요. 아이들 중에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조금 싫은데 그 조금 싫은 반응이 너무 과잉 반응으로 이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조금 싫으면 싫어 이 정도 표현할걸?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느끼는 불편감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이 아이는 너무 과하면 그러면 이 아이는 모든 약간 불편한 상황에 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기회를 제공을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냅두겠죠. 그럼 이 아이는 결국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되게 약간의 불편함인데 엄청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불편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꾸준히 했을 때 그 표현하는 정도가 조절이 돼요. 네. 이만큼 싫으면 이만큼 싫은 대로 요만큼 싫은 거는 또 요만큼 표현하는 대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과잉 울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과잉 울음이 있는 친구들은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충분히 계속 경험해 주다 보면 이 과잉 울음이 적절한 울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껴안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해보세요. 엄마 품에 이렇게 3분 안겨 있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고 싫고 막 괴로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조금 뭐 더 예민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일단 감각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안 받아들이려는 강한 거부감. 근데 이거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여야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이게 발달이 계속 확장이 되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자기 표현도 잘하고 말도 야무지게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기차, 자동차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걸 치울 순 없고 그걸로 친구들이랑 같이 놀긴 한다면 괜찮은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하신 네, 어머님 아이를 알아요. 오늘 왔어요. 네, 저희 놀러 왔는데 이거는 대상 아동마다 약간 솔루션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차 없어도 친구들하고 잘 논다. 그러면 자동차, 기차 가지고도 놀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 기차 없으면 그러니까 자동차, 기차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놀고 이게 있든 없든 간에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장난감 기차는 치우시는 게 좋고 근데 뭐든 그렇잖아요. 뭔가 익숙한 게 하나 있으면 어떤 새롭고 다양한 어떤 생각이나 놀이를 만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똑같은 거를 늘 이렇게 두실 필요는 없고 물론 장난감 기차 장난감이 없더라도 네, 문 열고 나가면 다 자동차가 지나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를 다 자극을 없앨 수는 없지만, 굳이 집에서까지
이렇게 자동차 장난감을 이렇게 두루두루 두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팁은 자동차 그 기차 관련해서 이거를 통해서 사람이 자꾸 연상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굴 태워주면 좋을까? 우리 이것 타고 누구랑 어디 놀러 갔었지? 지금 질문하신 분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네. 근데 아이들 중에 자동차 장난감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뭐 같이 놀자고 하든 전혀 반응 없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장난감을 무조건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난감이든 뭐든 이거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이게 매개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상대방한테는 관심을 안 갖고 요거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럼 이거는 치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굳이 늘 있는 것보다 가끔씩은 없거나 아예 없애보는 거 이렇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유리 어머니, 아빠가 맞아도 웃어주는 게 문제, 그쵸? 아빠가 웃어주면 기분 좋으니까 아빠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그게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웃어줬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랑 수업을 할 때 잘하면 잘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와 잘했다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어주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이렇게 웃어준 그거 굉장히 우리도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잘한 행동을 했거나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땐 충분히 웃어주시고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거나 소거돼야 될 그 문제 행동으로 여겨지는 걸 했다면 약간 그냥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관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우리 혜미쌤이 잘 안내를 해주셨어요. 아이 이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이의 성의 이름 이니셜로 해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 떠올리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흔한 이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이름들은 그냥 하셔도 서율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아이는 많이 아프게 넘어져도 아프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감각이 둔한 건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감각이 둔한 거는 그만큼 감각 경험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이제 둔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약간 일시적으로는 이 감각을 조금 강하게 경험을 하면서 이 감각이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의 발달에 걸려서 이제 그 뇌에서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사용을 안 하면 필요 없다고 해서 가지치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사용하는 감각은 당연히 그 감각을 계속 이제 연결해서 이제 키워나가겠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감각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하니까 가지치기를 했더라도 다시 필요한 자극을 줬을 때 그 감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꾹꾹이 마사지 두드리고 그다음에 원장님 터치하듯이 집에서도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두두두 두드려주시고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그것도 도움이 돼요. 냉온욕 냉탕에 들어갔다가 또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이것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수업 중에 하는 거는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돌도돌한 지하판. 네. 집에 지하판 같은 걸로 발 밟으라고 하고 또 저희가 오늘도 아이들이랑 했어요. 맨발 걷기, 땅에 맨발 걷기 했거든요. 이런 것도 감각 발달에 되게 좋고 맨발 걷기는 그러니까 흙이나 산 같은 데서 맨발 걷기는 그 까치발 뛰는 친구들 있잖아요. 까치발 뛰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맨발 걷기 하는데 어떤 친구가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네, 흙 바닥에 밟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화면을 잘 받도록 지금 조명 한 2개 켜놓고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는 게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그, 혹시 좀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이제 시우는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인천점에서 수업 마치고 잠깐 시간 내서 어머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제가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또 해주셨는데요. 양말에 집착하신다고. 한동안은 양말을 신지 않으려 해서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녔는데, 네. 요즘 갑자기 잠잘 때도 저 양말을 신으려고 한다고요. 잠시도 양말 벗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짜증내고 울고 하는데 어찌 대응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양말에 집착하니까 아이들이 집착하게 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가 그거를 양말을 신었을 때 신었을 때의 뭔가 그 감각이 자기한테 안정감을 준다거나 그게 뭔가 재밌었거나 기분이 좋았거나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양말에 집착했던 친구들 그동안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많이 있었는데 약간 놀이처럼 양말을 벗어서 이렇게 잡기놀이처럼도 저희가 했었었고, 그리고 자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엄마도 양말 벗고 친구들도 다 양말 벗었네 하면서 양말 벗자 하고 좀 차분하게 같이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양말을 벗고 짜증을 낼 때, 좀 이렇게 울 때 같이 왜 그게 그렇게 싫어? 그거 뭐 힘들어? 속상해? 이렇게 그 감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너무 반응해 주시면은 아이가 나는 일단 양말을 벗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양말을 신고 있는 게 편하고 벗고 있는 게 싫은데 엄마의 표정을 보니 약간 그게 자기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좀 더 그러니까 강화가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약간, 그랬어? 근데 양말 벗으니까 되게 시원하다. 예쁜 발, 엄마 좀 보여줘. 그러면서 발가락을 좀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발을 이렇게 주물주물 하기도 하고, 쓱쓱 발바닥을 문질러 주기도 하고, 좀 울고 떼쓰더라도 그 상황에서 엄마가 편안하고 약간 미소 띈 상태에서 조금 반응해 주시면,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양말을 벗고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을 벗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좀 칭찬 많이 해주시고, 발이 예쁘다, 양말도 잘 벗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충분히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말 무조건 신으려고 한다거나 아이들마다 이렇게 약간 집착이나 약간 강박처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아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약간 놀이처럼 조금씩 변화를 유도하면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조금 시도를 해보시면 아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 많이 해주셨고, 네, 소율이가 놀이터에 가면 또래 친구들 쫓아다니다가 그 애가 집에 가면 본인도 그 애를 뒤를 졸졸 따라가요. 집 앞에까지. 또래 친구 없어서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런 걸까요? 집 앞 놀이터나 근처 공원에서만 그러거든요. 네. 저 어떻게 보면은 네, 당연한 거죠. 그 친구랑 같이 놀고 싶고 그 놀았던 상황이 기분 좋았으니까 이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기 원해서 같이 가는 걸 텐데, 네, 또래 친구 참 그래요. 요즘 놀이터 가도 아이들도 없고 또 있어도 몇 명 안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 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데, 하지만 이 상황도 알아야 돼요. 내가 같이 놀았다가 이제 각자 집으로 가고 만날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헤어져서 각자 집에도 가야 된다는 거를 당연히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면 이해하겠죠. 그거는 모든 아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랑 놀다가 헤어지기 싫다고 울고 불고
그러는 친구도 진짜 많고, 네, 그거는 당연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서유리가 자기 원하는 걸 또 되게 강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 상황을 아무래도 이제 서유리의 주의나 관심을 네, 옮겨주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하고, 충분히 서유리가 친구랑 놀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이 채팅창에서도 서로 이해를 하시면. 네, 좋습니다. 예전보다 착하게 되긴 하지만, 아직도 집이나 식당에선 돌아다니면서 먹으려 해요. 굶길까요? 착석의 노하우.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그 책상을 그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바로 벽 뒤에 의자를 놓고 그 앞에 이렇게 책상을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접촉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몸의 접촉면이 이렇게 넓다는 거는 그만큼 집중을 뭐라 그럴까? 네, 더 집중을 더 많이 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책상과 아이들 이렇게 앉는 걸 조금 이렇게 가깝게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아이들이 굳이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이들이 좀 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은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갔어.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알긴 알지만 일단 나는 여기를 다 발로 밟아보면서 내 공간으로, 예, 나의 구역으로 딱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아이한테 여기서는 식당이니까 앉아서 우리 아이 이름 불러주면서 잘 앉아서 엄마랑 맛있게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놀자라고 한번 조금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4살이잖아요. 4살. 예. 4살 아이들 중에 식당에서 잘 앉아 있는 친구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래서 4살, 5살 부모님들이 식당 갈 때 키즈 카페 있는 식당을 좀 찾기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이해는 하셔야 돼요. 아이가 돌아다니고 싶구나.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싶구나. 이해는 해주시지만 다 허용을 해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해는 하되 상황에 따라 점점 수용 범위를 줄여주시고 적절한 어떤 질서와 규칙 아래서 자기 이 상황을 이해하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율이 어머님이 그 친구는 같이 놀지는 않은 아이고 그냥 모르는 애지만 그 놀이의 개념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평행놀이에요. 평행놀이. 서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보고 탐색하고 그래서 이런 놀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놀이 서로 막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한 공간에서 서로 보고 관심을 가졌다, 탐색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동할 때 자기도 이렇게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친구한테 관심이 있고 같이 놀려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조금 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또 친척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서유리 어머니. 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또 모임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6살 남아, 네, 누군지 압니다. 제이, 네. 몸놀이 할 때 아빠 등에서 무지막지하게 뛰는데 아빠가 아파요. 화를 내야 할까요? 네.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해 주시고, 아빠가 아프다 못해 조금 화가 날 것 같으면 조금 화가 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치만 가장 핵심이 뭐냐, 꾹 참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이렇게 참다가 조금 힘들 때, 그때 충분히 이렇게 확 열리지 않는 감정에서, 근데 그건 아빠가 좀 아픈데, 근데 그거 더 하면 아빠가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된 감정에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죠. 꾹 참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빠가 하지 말랬지! 왜 이렇게 되면 아이가 확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막 그냥 괜찮은 것 같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변해서 확 내면 아이는 그거를 읽을 만한 시간을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하면서 몸놀이 하면서 아이 행동에 대해서는 감정을 표현을 해주세요. 좋을 땐 좋다. 뭐 속상할 땐 속상하다. 아플 땐 아프다. 그럴 땐 엄마도 뭐 짜증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아이의 감정 발달에도 훨씬 좋고 아이의 공감 능력, 감정 공감 능력에도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율이 재우고 오셨다고? 네. 아, 아까 그 서율이랑 지금 이 서율이는 또 다른 서율이에요. 네. 요사이 잠들기 전에 힘들어 했거든요. 네. 네, 일찍 잠들어진 우리 서율이 네, 최고네요. 네, 이렇게 아까 질문해 주셨던 길혜미님, 네, 아예 군기라고 안 해주셔서 조금 안심했다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배가 볼록 많이 나와 있고 통통해져 있어서 네, 가끔 식당에서 네, 일단은 돌아다니게 막 드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작은 양이라도 약속해서 자기가 약속을 지킨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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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는 게, 아이한테 화내는 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아이랑 있을 때,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죄책감을 또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감정 있는, 그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 감정이 있어요. 이거를 아이랑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생겨요. 그거를 이렇게 억누른다고 해서 좋은 엄마고 완벽한 엄마고 이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내 감정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서 내 감정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감정 표현 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네,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짱이맘, 네, 아버님께서 7세 남자인데요. 식사 시간에 콧노래를 엄청 많이 불러요. 밥 먹는 거에 집중 안 하고 계속 흥얼흥얼 이름만 불러봐도 밥 먹자 하고 유도해봐도 노래는 끊이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왜 노래를 부를까요? 밥 먹는 시간. 밥 먹기가 싫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밥 먹는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지루해요. 네, 지루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많이 부른 친구들은 그만큼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일단은 그런 노랫소리, 기계소리의 노출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리고 일단 밥 먹는 시간에만 노래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심심하거나 뭐 졸리거나 조금 뭐 이렇게 하기 싫은 거 할 때 회피 작용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좀 알아야 되긴 할 텐데, 그래서 일단은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노래 자극이 많았던 거예요. 이전 경험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그냥 밥 먹는 상황에서 노래를 할 때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적절한 솔루션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노래 말고 다른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충분히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심심한 것들을 자기가 좀 더 다양한 놀이로 확장이 되고 노래가 아닌 다양한 놀이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은 노래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은 그러면 밥 먹기 좀 심심하고 하더라도 뭐 친구를 한 번 더 보거나 친구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 번 더 보거나 먹기 싫어도 어쨌든 조금씩 먹어보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머리를 뭐 잔머리를 써서 뭐 밑으로 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인 상황을 보시면 좋아요. 밥 먹을 때만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 네. 그렇지 않은지 또는 아이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노랫소리를 많이 듣는 환경인지 또, 네, 한번 살펴주시고요. 이 보현님, 아들이 재밌어 해서 참아야 하나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유빛 깔릴 수밖에 없는데 조명을 많이 썼어요. 조명, 네, 그냥, 네. 네, 실수로, 네, 취소를 누르셨다고요. 네, 다시 질문해 주세요. 시유가 때가 많아서 상황 설명을 해도 떼볼 때가 많은데 끝까지 화내지 말고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설명에 노하우가 있을까요? 설명할 때가 있고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네. 특히 이렇게 청각 추구가 있는 친구들은 뭔가 자기가 때를 써서 엄마가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달래주고 하는 그 소리가 이 떼 쓰는 행동의 강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게 오히려 더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있냐면 물론 뭐 떼쓰거나 할 때 훈육의 목적으로 이제 잠시 껴안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불을 계속 껐다 껐다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막 떼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설명은 해주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아이를 안고 그 불 스위치가 없는 대로 그냥 이동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 때를 쓰는 상황에 따라 솔루션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아이가 자기가 때를 써서 원하는 엄마의 반응 또는 내가 때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는 이런 강화 요소가 없어야 때 쓰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때를 안 쓰게 하는 게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때를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많이 얻었던 거죠. 이 아이한테는 떼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한테 떼 쓰는 게 왜 강화가 됐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시고 그러면은 아이가 떼 쓰는 게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이가 때를 써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반응 안 해주다가 때를 쓰지 않고 울음이 조금 그쳐서 눈 뜨고 딱 볼 때 그때 반응해주고 네. 또 어떤 애는 울면서 때를 쓰죠. 그래서 계속 울 때는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반응 안 해주다가 울음이 조금 그쳤을 때 말 걸어주고 반응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때 쓰는 게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거를 또는 때 쓰는 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유준이 어머님, 네. 언어가 감각이 둔해서 요즘 고민인데요. 어떤 학교에 갈 경우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맞고 꼬집 폈는데 표현도 못하고 참기밖에 못할까 봐요. 네, 멘탈이 너무 약하시다고. 그쵸, 힘드시죠, 지금. 질문하신 분, 네. 7살이고, 네. 그래서 여자이고 고민이 되시긴 할 텐데, 아이들 중에 뭐 맞고 꼬집고 이래도 표현을 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아이들 중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깨물고 꼬집는 아이도 막 악의적인 의도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거를 당한 친구들도 이거에 대해서 물론 아프긴 하지만 막 감정적으로 막 우리처럼 막 불쾌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깨물고 핥히고 뜯기고 이런 친구들 많이 봤고 그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행동이 소거됐는지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 학교 가서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더 좋은 교육 관계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또 친구 한 명 한 명하고 건강한 이제
건강한 어떤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충분히 선생님들이 곁에서 지켜봐 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다 때리고 꼬집지만은 않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서유리가 잘 지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너무, 네. 고맙고요. 서유리한테도 고맙고, 어머님께도 참 감사드리고, 요즘, 네. 이제 서유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많이, 네. 만들어주고 있어서 참,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꼬집는 행동이 나와서 어찌 반응해야 할지,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에게도 서유리의 꼬집는 행동에 대해서 어찌 대처하라고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제일 단순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반응 안 해주는 게 좋거든요. 특히 이런 사회적 반응, 이제 가서 꼬집든 이렇게 때리든 밀치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실제로 저는 그런 방법으로 많은 아이들의 이제 행동 수정을 해왔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서유리가 너랑 놀고 싶어서 잡았는데 힘이 좀 세서 꽉 잡아진 거야. 이렇게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서유리 어머님, 이모가 다음부터는 이제 친구 좋을 때 살살 잡으라고 잘 이야기해줄게. 너무 꽉 잡아서 미안해. 이렇게. 그러니까 꼬집는다는 게 뭔가 약간 공격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서 같이 놀자고 잡았는데 꽉 잡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제 서유리한테 꼬집힘을 당한 친구도 그렇구나, 나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서유리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유리가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같이 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이 차올라서 살살 이렇게 잡을 게 조금 세게 잡아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정말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유리가 요즘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는 신용을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물건을 이 팔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던졌는데 이렇게 던져지는 게 뭔가 내가 팔을 딱 움직였는데 이게 날아갔어.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 팔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화가 날 때 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육아 전문 서적이나 연구 보고에 보면 아이들이 화날 때 물건을 던지거나 깨물거나 이러는 것들이 공격성으로 보기보다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나오는 행동이고, 그거는 감정 조절이 잘 되면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던지는 신용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기억이 나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지금 이제 중학생 됐는데 진짜 가만히 있다 갑자기 화가 팍 나면 손에 있는 걸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수업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이렇게 있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잠깐 이제 땅바닥에 있는 걸 보고 죽는 사이에 팍 던져가지고 온 교실이 요구르트가 이렇게 터진 경험이 있었었는데, 일단 그런 경우는 던지기를 평소에 많이 시키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던져서 하는 활동을 충분히 이 재미를 충족시킬 만한 놀이를 경험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이럴 때는 물건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상황을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던지는 건 공 주고받고, 이럴 때 던지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던지지 않는다는 거.
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던지는 활동들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 주고받고 이제 멀리 던지라 그러고 계속 아이들은 그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네. 이게 참 사람은 다 좀 그렇죠. 그래서 막 던지는 친구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랑 놀 때 실컷 계속 던지라고. 자 이것도 던지 공, 자 던져, 자 이제 골대 갖다 놓고 그러면 그 행동은 네 없어질 겁니다. 아, 네. 엄마는 기레미님, 네, 엄마는 반응 안 하는데 꼬집힘을 당한 피해자가 울고불고해서 교정이 안 되고 있어요. 피해자는 동생이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형제들끼리 참 많이 싸워요. 참 많이 싸우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딸을 놀이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이제 티격할 때 저는 그냥 대놓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가 친구가 와서 꼬집는다고 자꾸 울면 그게 재밌어서 그 친구 와서 더 그런다고 대놓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 지안이가 좀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이 놀이학교 다니는 중에 머리를 잡아당기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안이가 이제 좀 머리 잡아당기면 반응을 싫다고 깽깽대니까 이거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안아 크게 아프지 않으면은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지금 그 둘째에게 형아가 네가 울면 재밌어 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죠. 근데 일단은 동생한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좀 사전에 경험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우리 동생 너무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줘 하고 손 잡아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잘했다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해주시고 뭐 가서 악수도 하라 그러고 동생 안아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동생한테 해야 되는 적절한 행동을 선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이 선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동생한테 할 행동들이 더 이게 판단이 더 잘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가 화가 나서 꼬집었는데 동생이 울었어. 그 반응이 일단 강하게 인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동생하고 더 잘 놀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해 주시고 막 칭찬해 주고 동생도 같이 웃고 동생이 그런 반응을 보면 이렇게 동생이랑 노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게 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김현종님 휙휙 잘 던진다고. 네, 그러면 네, 나유리가 힘이 좋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공 던지는 거나 이제 무거운 거 드는 거,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주시는 거 좋아요. 네, 해주시고요. 네, 소율이 어머님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 계셔서 저희랑 계속 같이 수업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서율이가 요즘 핸드폰 보는 거 많이 줄었는데요. 대신 알파벳과 숫자에 조금 더 집착이 심해진 것 같아요. 글자를 써도 다 알파벳, 촬영놀이를 해도 다 숫자. 그나마 한글 쓸 때는 기억을 쓰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동물을 만들거든요. 기억은 기린, 미에는 나비 이런 식으로요. 폰 보는 것보다 나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폰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거에 출력이 이런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출력이 안 되려면은 입력되는 정보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말씀드렸죠. 평면적인 시각 자극이라고. 네. 색깔도 너무 알록달록하고 빛이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TV를 안 보면서 도움이 되려면 입체적인 경험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숫자 글자는 일단 평면적인 거죠. 근데 뭐 엄마가 잠깐 설거지하는 사이에 아이가 혼자 이렇게 쓰는 거 이건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은 그냥 두고 엄마랑 이렇게 몸놀이 해주시고 다양한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입체적인 활동들, 감각 경험을 종합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몸놀이, 뭐 껴안기, 이제 뭐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 라이브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에 너무 세팅하는데 애먹어가지고 저녁 내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막 그래서 그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강설이님 무반응하라고 하시니 정말 서유리가 머리를 치는 행동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무반응했거든요. 네, 요 사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반응이 많은 부분에 예, 답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무반응의 행동에 대해서 소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친구랑 치고받고 막 싸울 때는 뜯어 말리다가 잠깐 잘 놀고 있어. 그럴 때는, 잘 놀고 있군. 아무 반응을 안 해줘.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당연히 엄마가 반응해주는 그쵸, 뭐 때리고 싸우고 이런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에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선택적으로 이제 좋은 행동을 더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이제 줄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칭찬 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우리 한국 사회가 칭찬에 좀 빡빡하죠. 그래서 특히 어머님들도 육아에 지치다 보니까는 이게 칭찬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잘하고 있을 때 칭찬해줘야 우리 아이가 그 행동을 더 잘하고 해나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이 확장이 될 겁니다. 네, 라이브 좋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책 보셨다고요? 네, 제가, 다른 책들보다 잘 읽히고 수시로 읽어요. 공감 많이 하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책 쉽게 쓰려고 저도 되게 노력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쉽게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째 책 언어 관련된 책 계속 집필하고 있거든요. 네. 지켜봐 주시길, 네,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몇 시간 예정인가요? 네. 네.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많으시면 뭐 더 할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 뵐 거니까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떼부리는 아이, 그 친구 계속 질문해 주시는데요. 요즘은 진짜 안 들어주고 있긴 한데 공개된 장소에서 떼부릴 때는 민망함 때문에 조금씩 들어주는 그 순간이 문제인가 봅니다. 그쵸.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좀 난처한데 그냥 몇 번 철판 이렇게 하시면은 그 몇 번의 고비를 넘으면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도 길거리에서도 떼 쓰는 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가끔은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러브미나님 책 보고 몸놀이 신체 활동 많이 해주는데 집에서 책을 너무 많이 봐요. 책을 다 치울 수는 없고 누나가 있어서. 네. 그렇군요. 책, 네, 책. 네, 일단 치우시는 게 좋은데, 치우고 누나는 도서관을 보내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아이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는 약간의 누나의 어떤 약간의 심심함도 필요하고, 누나도 책이 없으면 자기가 집에서 책을 만들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 종이 접어서 책 만든 거 보면은, 되게 그것도 좋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사람은 그래요. 소비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이 뇌를 더 잘 쓰는 거고, 자신의 능력을, 잠재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치워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설이님, 네, 머리 칠 때 제가 순간 너무 놀라서 너무 불안했거든요. 안 좋은 게 또 나오는 건가 싶어서 무섭더라고요. 잘 지나가길 바라며, 네, 감사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머리 칠 때
여기 앞을 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마는 크게 이제 뇌 손상을 유도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게 있어요. 진짜 아프게는 자기 머리 잘 안 때려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때리는 거는 그냥 많은 아이들이 한 번씩 지나가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외동이 다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동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고 그냥 다른 집 아이들은 건너 잠깐 보니까 그냥 점잖고 잘 크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뭔가 막 머리 하고 꼬집고 막 이런 행동 나오니까 우리 아이가 크게 문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행동들 다 한 번씩 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진짜 염려할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은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떤 자폐 성향에 의한 그런 상통적이고 반복적이고, 부분 감각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셔야 되시고, 이렇게 뭐 친구 좀 때리고 밀치고 물론 다른 사람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책 많이 보는 거 고민되시면 네, 책을 안고 사시면서 고민도 안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책을 당분간 이별하시고 고민하고도 이별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커갈수록 몸놀이가 쉽지가 않네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몸놀이는 안고 업고 태우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점점 어려워지네요. 몸이 큰 아이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몸놀이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밴드에도 올렸잖아요. 네. 아이한테 시키세요. 네. 그래서 아이 보고 엄마 안아달라고 그러고 아이 보고 엄마 비행기 태워달라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아이도 알아야 돼요. 자기 몸이 커가고 있고 자기가 부피도 커지고 키도 커져서 이렇게 커지는 것들은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이게 인지 발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충분히 엄마가 네가 무겁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시고 그럼 아이가 어쨌든 무거워하면 다른 놀이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무조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이 큰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씨름, 레슬링, 권투, 네, 권투 이렇게 저는 저희 지안이도 7살이고 비밀이지만 저희 지안이가 28kg라 가지고 골격이 저를 닮아가지고 아주 튼튼한데요. 그래서 몸놀이 지금도 하는데 지금 비행기 태워주는 것도 저도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거의 얘가 이제 침대 위에서 저한테 이렇게 몸놀이하려고 하면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리기 낙법처럼 하거든요. 그것도 재밌다고 깔깔깔깔깔 웃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권투놀이를 했는데 엄청 세게 제 팔뚝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런 놀이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누우리님 안녕하세요. 얼집과 어린이집과 센터 외 집에서 있는 시간은 엄마 아빠와 안고 뒹구는 몸놀이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는 좋아하는 학습적인 시간이 전혀 없어요. 5살인데 하루 중 색인지 퍼즐, 성극기, 도형 맞춤 등등의 학습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몸놀이 시간이 많아가지 많이 가지시는데 색도 모르고 도형도 몰라도 됩니다. 네. 몸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일단 이렇게 사회성이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소통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알게 돼요. 왜냐면 사람한테 집중하거든요. 사람 말소리에도 집중하고 사람들이 무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관심과 집중이 있을 때 엄마가 엄마 오늘 뭐 베개 배야겠다. 저기 빨간색 베개 가져와줘. 그러면 아이가 저건 베개고 그리고 저거는 빨간색인가 보다. 이렇게 인지적 경험들이 본인 스스로 탐색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인지적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지적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럼 자기가 어느 날
빨간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도형 같은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습 교육은 우리가 학교를 왜 8세에 가는데요. 그죠? 그래서 8세 이후에,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도 뭐 7세 중반이나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TV에 언제 어떤 그 삐뽀삐뽀 소아과 쓰신 분이 이제 방송하는 거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글 교육 언제 해야 되냐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해서 잠깐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아이가 한글을 습득하기 정 원하시면 4세, 5세 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총명하길 원하면 7세 이후 8세부터 시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이게 되게 좋은 통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길혜미님. 퍼즐 치워놨던 거 1년 만에 애가 뒤져서 찾았는데요. 갑자기 혼자 맞췄어요. 선긋기도.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하고 나면 이 뇌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과정으로 몸을 쓰고 감각을 경험하고 자아를 계속 발달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워밍업이 네, 되어 있다 보면은 딱 아이가 어떤 새로운 과제 또는 새로운 어떤 뭐 학습이나 교육 과제가 있었을 때 딱 집중하고 하면 금세 잘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이 워밍업이 안 돼 있으면 엄마 아빠가 딱 시켰을 때 이 바로 습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의욕도 떨어지고 하기 싫어져요. 네. 그래서 또 아이가 나는 이런 거 잘 못한다라는 자아인식이 생기게 돼서 이런 이렇게 약간 교육적이고 학습적인 거는 7세 중반 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썬홀링님 감사합니다. 화면빨. 네, 네. 제가 좀 평소에 너무 안 꾸미고 다녀가지고. 네. 라이브 내용 너무 유익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유튜브 안 하시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기레미님, 정말 하나도 못했어서 절망감에 다 치워놨던 건데, 그쵸? 이젠 잘하죠? 앞으로는 더 잘할 거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누누우리님은 혹시 제가 아시는 분인지 살짝 궁금한데, 그래서 한글을 억지로 가르치고 싶진 않으나 똑같은 자스 발달 지원이어도 색, 도형, 숫자들은 배우면 하는 것 같은데 안 시키고 일단 그냥 두면 되나요? 네. 그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자폐아동이라고 부르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치료되면서 자폐 성향이 있던 아이들이 자폐 성향이 없어지고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있던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폐 성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자폐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충분히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물론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중에 시각자극 추구가 강한 아이들은 사진 찍듯이 입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도형이나 숫자 같은 것들은 사진 찍듯이 그 모양과 그 이름을 딱 암기해버려서 그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을 뭔가 약간 고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스퍼거나 서번트 증후군 케이스로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마다 이제 좀 다르죠. 근데 일단은 색도형 숫자들은 뭐 지나가다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주실 때 굳이 종이 위에다 그리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사랑의 하트 엄마 봐봐 이거 네모야 네모 이거는 뾰족뾰족 산이네 충분히 몸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같이 마주 보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뭐 색이나 도형 같은 거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가 색깔 도형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 몸이고 상대방 사랑이에요. 그래서 눈, 코, 입, 뭐, 귀, 머리, 눈썹 이런 거부터 알려주세요. 네. 와, 엄마 눈은 봐봐. 동그랗지. 엄마 눈 무슨 색이야? 오,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엄마 입술은 어때? 앵두같이, 빨갛지. 이게 색깔 알려주는 거죠. 굳이 이렇게 색깔 카드 막 이런 거 가져가지고 자 이거는 뭐 연두색이야. 이거 포스트잇인데 이건 연두색.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혜리김님, 네,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웃어야죠. 울 수도 없고, 이렇게 한국은 네 뭔가 그런 교육, 네, 교육 좋죠. 네. 그렇지만 그 교육에 대해서도 분명히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 교육 방식에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적인 학습적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뭐 그거는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강설이님, 저희 아이가 7세이고 아직 색깔이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저도 걱정했었는데 문득문득 애가 알긴 아는데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다리시면은 할 거예요. 네, 할 거고 아이들이 지시를 못 알아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뭐 가져와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 이 빨간색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과를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빨간색인 거는 아는데 사과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사과를 보고 이게 사과인지 아니면 빨간색 뭔지 이거를 충분히 이제 구분이 돼야 빨간색은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사과는 이 과일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분별이 조금 헷갈리면 지시사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경험을 네, 시켜주시면 돼요. 네. 네, 선홀링님, 제 아이도 5살 여자아이인데 색깔, 도형, 숫자, 성극기 색칠하기 한 번도 안 가르쳐봤어요. 네. 잘 못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태평한 엄마인데 아이는 경험 속에서 스스로 색을 인지하고 도형을 인지하더라고요. 꼼꼼하게 색칠하기 이런 건 아직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죠. 그쵸? 이런 건 나중에 잘하면 되고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네. 사람으로 필요한 자아 발달, 감정 발달, 감각 발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이 소통 능력,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좋아지면 상호작용하면서 알아서 네, 색깔도 알게 될 거고 도형이라든지 이 주변 상황에 필요한 인지적인 부분들이 다 소통하면서 알아서 알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들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빨간색 사과야. 이걸 집중해서 듣고 생각하면 빨간색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하나둘씩 쌓일 거고 사과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쌓일 텐데 이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크죠. 네. 네. 이준맘님, 네, 맞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막상 아이들의 양육 환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한테 쉽게 생각해서, 사회적 경험이 계속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엄마랑도 재밌게 놀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신체 접촉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놀고 그래서 아이가 나는 엄마를 통해서 나는 사랑받는 아이구나 엄마랑
신체 접촉을 하면서 엄마 몸은 따뜻해. 엄마 몸 중에 딱딱한 부위도 있고 물렁물렁한 부위도 있고 엄마는 힘이 세야 나도 힘을 줘야지.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기레미님께서 얘기한 상호작용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통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할 환경이 좀 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독박 육아하셨다거나 좀 집에서만 양육이 되고 일찍 미디어나 어떤 장난감 책 이런 사물들, 기계들에 노출이 되었던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동육아도 좀 추천해드리고 있고 하는데 제가 또 나중에는 시도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딱 완전히 합숙해서 집중해서 계속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놀고 또 필요한 활동들 하고 아이한테 방해되는 요소들 다 차단하고 그래서 한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은 완전 옛날 촌락처럼 대가족처럼 이렇게 다 지내고 그리고 그런 미디어 싹 없고 계속 몸으로 놀고 장난감도 없고 이러한 조선시대 같은 그런 촌락을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님 너무 멀쩡히 잘 놀다가 한 번씩 뛰는 행동을 하는데 뭐 기분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뭔가 기분이 좋아서 약간 까부는 듯한 그 다음에 뭐 애교 같은 거 이런 거라면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기분이 좋고 자기 몸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되게 몸을 가만히 안 있어요. 막 까불어요. 그냥 가만히 걸어가다가도 한번 엉덩이 한번 흔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괜히 뭐 몸도 베베 꼬고 저 지금 질문하신 분 이보연님 아들이 이런 거 잘하거든요. 막 이런 거 교실에서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애교거나 뭔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그런 거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이준만님, 5살인데 글자, 숫자, 알파벳, 색깔, 도형 다 아는데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되어 차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 그런 색깔에 대한 추구도 있고 그런 시각 추구적인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차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전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준만님 그 여행 다녀오시면서 조금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일단 자기가 좋아서 숫자 글자 모양 쳐다보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뭐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을 저도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는 분들이라도 혼자서는 못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도 많아지고 불안감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 시각적으로 뭔가 색깔, 모양, 글자, 숫자를 계속 보는 동안 이 아이는 혼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요. 그래서 아이가 새로운 거, 낯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그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숫자 글자를 좋아하는 걸 차단하는 단순히 그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사람들 안에서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새로운 것들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감 있게 나가려면 사람들 안에서 계속 소통하고 관심받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뭐 매일매일 아이에 대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고민했던 게 또 오늘은 해결이 되면서 또 다른 고민이 되실 거고 또 오늘은 지켜보자 했던 것들이 또 갑자기 내일은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런 걸까 막 이렇게 불안감이 엄습해 오시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일단은
저는 이제 많은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그게 진짜 걱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좀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한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내 아이가 지금 발달이 늦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자폐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되어지니까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 높아지시겠죠. 그래서 그냥 보통 아이들도 하는 한 가지 행동인데 뭔가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 뭔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막 하루 종일 고민되고 우울해지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면이 흔들리네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최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시 20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없으시면 뭐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뵈도 될 것 같고 또 어머님들도 이제 주무셔야죠. 그쵸? 주무셔야 또 내일 하루 또 생활하시니까 안녕히들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일단 언어와 관련된 걸로 질문을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만 네. 한 가지 더 댓글 올려서 아이 발달을 위해 시간 나는 대로 또래 아이들 만나기 하기 위해 돌아다녔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언니나 또래만 만났었는데 최근 두돌 안 된 동생을 만나 놀면서 그 아이의 행동이나 소리를 모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같은 공을 들인다면 언니들을 만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동생들 만나고 모방을 하는 거는요. 모방에 의한 행동은 절대 뭐라 그럴까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습관이 되고 고정이 되지 않아요. 모방에 의한 행동은 그냥 지나가고 아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을 하다 보면요. 행동에 대한 분별이 생겨요. 동생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행동도 따라해보고 언니들의 행동도 따라해보다 보면 그 연령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 뭔지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더 많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동생들 행동을 더 많이 따라해요. 왜냐면 귀엽거든요.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 오늘 이제 그 친구가 교실에서 막 옆에 있는 동생도 한번 안아주고 옆에 있는 7살 오빠도 한번 안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를 했는데 이제 같이 막 갔다가 뛰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조금 언니가 안아줄 때랑 또 자기가 동생한테 먼저 관심을 표현할 때랑 좀 다른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관심을 표현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표정이 더 밝았던 것 같고 물론 그 타이밍만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굳이 뭐 언니들만 놀게 해주실 필요는 없고 사회성을 위해서는 연령대를 폭넓게 경험하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굳이 또래만 만날 필요도 없고 언니만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뭔가 이제 상대적으로 지유가 더 먼저 적극적으로 실명하네. 더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흥미있게 노는 대상을 먼저 경험시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도움 되셨다니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사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는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거의 20분 넘는 시간 동안 같이 이 밤을 저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